안녕하세요. 강상현 TV의 강상현입니다. 네, 오늘은 블로그 고수들만 알고 있다는 네이버 블로그 방문자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내 블로그의 방문자들의 관심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내 블로거 통계부에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증가를 시켜야 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매일매일 쓰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 방문자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 블로그 방문자 통계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어떠한지 이 셀프 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블로그 방문자 통계 그리고 내 블로그 통계 자료는 다양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핵심 네 가지 지표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블로그 PC 화면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네, 거기에서 프로필 하단에 보면은 글쓰기 관리 통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통계 버튼을 먼저 눌러 주십시오. 자, 통계 버튼을 누르고 관리에서 내 블로그 통계를 눌러 주시면 오늘 일간 현황이랑 그 밑에 보면 방문 분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내 블로그에 방문하신 분들의 조회수가 어떠한지, 그리고 순 방문자 수, 그리고 방문 횟수, 평균 방문 횟수, 재방문율, 평균 사용 시간으로 이렇게 항목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네 가지라고 했고요. 거기서 조회수, 순 방문자 수, 재방문율, 평균 사용 시간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조회수입니다. 주간 단위로 제가 이제 2020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0월 11일까지 해가지고 저의 블로그 게시글의 조회수가 1538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해당 기간 내에 내 블로그에 방문했던 방문자들이 내 블로그 게시글을 1538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문자가 아니라 몇 개의 내 게시글을 봤는지 그 지표를 뜻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제 순 방문자 수거든요. 그럼 순 방문자 수는 동일한 아까 조회수와 동일한 일주일 기간 동안 8,008명이 방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기간 동안에 중복되지 않는 순수한 방문자 수가 나타낸 것 숫자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조회수는 1538건이고 방문자 수는 8,008명이니까 블로그에 방문한 한 사람이 한 건 이상의 그러니까 1.3건에서 1.5건 정도의 게시글을 보고 나갔다고 평균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참조를 지표를 보실 때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조회수는 말 그대로 내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계속 본 게 다 페이지 뷰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열람한 횟수를 뜻하는 거고요. 순 방문자 수는 중복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블로그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재방문 수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순수하게 중복되지 않는 방문자 수가 몇 명인지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제가 PPT로는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방문 횟수라고 나오죠. 그러면 방문 횟수는 뭐냐면 내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이 몇 번 방문했는지 30분 이내에 재방문한 거는 중복으로 카운팅이 되지 않고요. 한 번 방문했다가 다시 나갔다가 30분 이후에 다시 들어오면 카운팅된 횟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순 방문자 수와 방문 횟수를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순 방문자 수는 중복되지 않는 순수한 방문자 수 기간 내. 방문 횟수는 이 기간 동안에 재방문을 포함한 방문 횟수가 몇 건인지를 나타내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대신에
한 번 방문했다가 나간 사람이 30분 이내에 다시 들어온 거는 카운팅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알고 계시고요. 자, 이건 재방문율입니다. 2020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0월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저의 블로그의 재방문율은 2.8%로 나와 있어요. 전체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이거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방문했던 블로그가 이 기간 직전에 왔던 사람이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블로그가 이 직전에 100명의 블로그가 다녀갔다고 하면 다시 이 기간 동안에 2.8명, 3명이 재방문했다는 그 숫자입니다. 아, 저번 주에 예를 들어 100명이 왔던 블로거들이 다시 재방문한 숫자가 이제 3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기간으로 나타낸 숫자가 2.8%고요. 이 재방문율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고 들어와서 보고 나간 사람들 그리고 피이웃 나와 서로 이웃은 아닌데 내 블로그를 보고 있는 구독자들이 재방문한 횟수도 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로 이웃 서로 저도 이웃을 하고 상대방도 이웃을 한 이 서로 이웃들이 제 블로그에 얼마나 재방문을 했는지도 지표도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재방문율은 아무래도 서로 이웃이나 이웃이 맺지 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방문율의 지표는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피이웃이나 서로 이웃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한번 통계에서 재방문율을 한번 보십시오. 몇 프로가 되는지. 그러면 보실 때 전체와 피이웃, 서로 이웃을 한번 다 나뉘어서 한번 보아보세요. 그러면 내 블로그의 재방문율이 어떻게 되는지. 네, 물론 이게 전체와 피이웃, 서로 이웃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재방문율의 지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컨텐츠에 그만큼 만족도를 상대방이 표현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방문율의 지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설명드릴 게 이제 평균 사용 시간이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제 블로그에 방문했던 한 사람의 방문자가 얼마만큼 제 블로그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뭐 게시글도 보고 이런 콘텐츠들을 열람을 쭉 하면서 머물렀던 시간이 3분 3초로 나와 있네요. 일주일 동안 보면은. 그러니까 183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아주 적은 평균 사용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내 콘텐츠의 만족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증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게시글을 보러 왔는데 저 평균 사용 시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블로거들보다 짧다고 하면은 그만큼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 아니면 내 이 블로그를 들어왔는데 뭔가 본인이 생각했던 만족스러운 정보가 아니어서 다시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 사용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의 이 통계 네 가지 지표를 정리하자면 주간 조회수는 1538건 지난 한 주 동안 검색해서 방문했던 사람들과 블로그 이웃과 서로 이웃들이 제 블로그를 1538건 열람을 하였고요. 그리고 순수한 방문자 수는 중복되지 않는 순수한 방문자 수는 8,008명이어서 한 사람이 한 건 이상의 글을 조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방문율은 2.8%였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저의 블로그에 방문했던 8,008명 중에서 약 286명은 지난번에도 방문했던 블로거였던 거죠. 그리고 평균 이들의 사용 시간은 제 블로그에서 3분 3초 동안 머무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블로그에 방문했던 블로거들이 평균 3분 30초 동안 머무르며 저의 글을 읽은 걸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지표를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방문을 하고 글을 열람했는지,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재방문율은 어떠했는지, 그 들어왔던 이 블로거들이 얼마만큼 머무르면 나의 글을 봤는지를 갖다가 주간 단위로 쭉 평가를 하면서 보시면은 전주와 비교해서 한번 이런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요 네 가지 지표를 중점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지표를 보면서 한번 기준을 삼았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로그에는 3개월 동안 이렇게 쭉 평가를 해서 평균 데이터를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내 블로그 통계에서 하단에 보시면은 전체 대한민국에서 블로그에 가입했던 블로거들의 평균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걸 상위 그룹과 그리고 서비스 전체의 한 달 평균 데이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블로그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상위 그룹에 속하는지 그냥 하위 그룹에 속하는지를 갖다가 이 블로그 평균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블로그의 그 조회수를 보면은 상위 그룹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조회수가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 그룹 평균이 65,847건으로 나오네요. 근데 저는 지금 48,369건으로 조회수가 서비스 상위 그룹에 들지 못하고 한 그 밑에 정도 머무르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문 횟수도 상위 그룹에 미치지 못하고 한 41,346건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조회수나 이 방문 횟수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좀 더 늘려야 되는 지금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상위 그룹에 들려면 좀 더 분발을 해야 된다고 제 나름대로의 이제 평가 기준이겠죠. 순 방문자 수도 마찬가지로 상위 그룹에 비해서 지금 아주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 중간 정도에서 조금 중상위권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3만 7천 건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순 방문자 수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저는 지금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방문해서 게시글 한 개를 읽는데 얼마만큼 어, 시간을 보냈는지를 갖다가 나타내는 건데 상위 그룹 평균이 단위로 보면 148초이고 서비스 전체 평균이 138초인데 제 블로그의 평균값은 181초로 나오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 블로그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적지만은 그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왔던 분들은 오래 머물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콘텐츠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오래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방문자 수도 많고 게시물 평균 사용 시간도 길면 좋지만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방문자 수가 지금 적은 걸로 나오지만 대신에 방문했던 이 방문 고객들의 만족도는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만들면서 유입 경로를 좀 더 다양화해서 방문자를 좀 더 늘리는 거를 좀 더 앞으로의 목표로 삼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이 네 가지 지표들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평균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상위 그룹에 속하는지 아니면 하위 그룹에 속하는지 중위권에 속하는지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쭉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데이터도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면은 다시 제 블로그 게시글의 평균 조회수는 상위 그룹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방문 횟수와 순 방문자 수도 상위 그룹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방문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게시글 평균 시간은 상위 그룹 평균보다
높게 나오는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문자는 상대적으로 상위 그룹에 비해서 적지만은 콘텐츠 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만족도를 높다고 했지만은 제가 저의 블로그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조금 더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몇 가지 숨은 스킬들을 많이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어, 제목부터 그렇고요. 그 앞부분 서두에서도 계속적으로 밑에 하단까지 끝까지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준 내용들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저의 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평균 사용 시간이 길구나 라는 거를 한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좀 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이런 다양한 이런 블로거나 아니면 SNS에 관련된 정보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 이 영상이 만족스러웠다고 하시면은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어,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